150만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진심을 다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잠시 후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 역량강화팀장 이송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강원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영월군 특례 활용 발전 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많은 영월 국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주요 내빈 인사 말씀에 이어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설명을 하시고 최명서 영월군수님께서 특례 활용 발전 전략을 설명하신 후 도민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부탁드리게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님이십니다.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윤길로 강원특별자치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심재석 영월군 의회 의장님이십니다. 김상태 영월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김대경 영월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임영화 영월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박혜경 영월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대표로 한 분씩만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의원 김길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영월에 도착했는데 지금 저희가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일하는 우리 윤길로 의원님이 오늘 이제 굉장히 특별한 또 일정이 있어서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대신 좀 왔습니다. 오늘 우리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폭우 속에서 또 우리 김명선 행정비서님 또 먼 길 가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 박웅식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정말 인사드리는 우리 영월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6월 11일자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28년 만에 제 강원도라는 이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그동안 이제 저희보다 먼저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특별자치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주도는 벌써 17년 차 올해가 지금 진행되는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랑은 다른 게 그 두 세종시나 제주도는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정부 주도로 이게 이루어졌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는 한 20년 전부터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말 너무 4대 규제로 힘들고 어렵고 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에서 정말 간절히 우리가 도민들이 받아서 이제 시작된 게 바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또 행정구조상으로 다른 거는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정 시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시장군수를 뽑는데 그 시장군수가 다 이제 임명제로 되고 우리 강원도는 그와 다르게 첫 번째로 저희가 18개 시군의 시장군수님을 모시고 같이 함께 가는 2층제 구조로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에 우리 또 행정부이사님과 계시지만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한 달 내에 그 특별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지사님 계시고 또 우리 행정부사님 계시고 오늘 오신 박용식 또 특별자치국장님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 없었으면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그 수고해주신 우리 부지사님 오늘 영월까지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5월 20일자 이제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전부 84개 조문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주도랑 비교하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고 좀 아주 약한 부분이 아직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법이 내년 6월 8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1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을 또 1년 이내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임된 사항들을 저희가 실행을 하려면 이걸 또 강원도 조례나 시군 조례로 다 담아야 되는 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54개군에 위임이 됐는데 31개 조항이 전부 도조례로 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 부의사님이 또 준비를 하시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림개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좀 이렇게 감수하는 부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희가 2차 개정까지 이제 마무리했는데 3차 개정 준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9월 말까지
3차 개정안 법문안을 다시 만들어서 또 국회에 제출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차 개정 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재정 부분, 돈 문제, 이건 이제 송두리째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특례, 그 다음에 자치 조직권 문제 이런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개정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집어내야 되고, 특히 우리 지역이 포함된 그 폐광 지역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또 폐광 지역에 관한 특례 부분을 반드시 3차 개정에 또 담아야 되는 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섭 영월군 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영월군 의회 의장 심재섭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과 특별자치부장 박용식 국장께 감사드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영월 군민들이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 영월군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 산업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강원 남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데 영월군 의회도 함께 협력자가 되어 힘을 모으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 시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행복한 영월 핵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김명선 부지사님하고 우리 영월의 또 으뜸이신 최명석 군수님께서 그 강원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발표를 하실 겁니다. 우리 영월 국민들께서 잘 들으시고 그 이해를 이제 하시면서 우리 영월군과 강원도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더욱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도와 시군, 정치권, 그리고 많은 도민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낸 감동의 순간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특별 자치도를 만들어 강원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명성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이사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영월이라고 이렇게 가보고 싶고 또 살고 싶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지역, 낭만의 지역. 적어도 저도 강원도민으로서 저는 이제 양양의 고향인데 영월 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영월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별자치도라는 이 출범을 맞이해서 우리 영월 국민들하고 함께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어떻게 잘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아까 우리 김길수 우리 도의원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딱히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특별자치도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는 사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주어진 그런 제도 하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열심히 중앙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사실 이 자치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로서 법으로 주어진 걸 우리 하다 보니까 저 생각은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지방자치가 잘 활성화 못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간절함이 없었다. 왜냐? 주어진 걸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고 우리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만들어낸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우리가 한다 하지만은 당장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가?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분간은 달라질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중앙정부가 하던 권한 행사 이런 거를 중앙정부의 주도로 해오던 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일정 부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 하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도민들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지방자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 앞으로 우리 특별자치를 잘해서
타 시도도 특별자치도의 그 지위와 권한을 똑같이 얻어서 지방자치가 더 성숙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스스로의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활짝 열어가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하는 거라 이 장면부터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게 우리 특별자치도가 6월 9일 날 출범했던 모습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희가 출범식을 가졌죠. 그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기까지는 지난 1년간의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법이 제대로 통과 안 돼서 만약 제대로 된 준비를 못했다면은 대통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행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대통령님이 안 왔으면은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강원도에서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강원도민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범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산업적 기반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글로벌 도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가 잘 되고 우리 스스로 또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한번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혹시 이분 누군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예. 본인을 스스로 일타 강사라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 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일타 강사라 그러시던데 저는 오늘 지사님이 일타 강사니까 부지사는 일타 강사라고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타 강사로 한번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강원 스테이트라 그랬어요. 강원 스테이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모여서 합중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를 스테이트,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가본 프라빈스가 아니라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국가처럼 우리도 강력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한번 해서 지방자치를 멋지게 하고 지방정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영어 명칭도 스테이트라고 지은 겁니다. 네, 이거 튀어나오는 것도 멋있죠? 이 호랑이하고 이 반달 사슴곰 곰인데 반달 가슴곰이죠. 인데 어쨌든 우리 새로운 캐릭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캐릭터가 이 호랑이가 강원이 이 곰이 특별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실 텐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자, 여기 아까 제가 좀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고 그랬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5월 22일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의 농성 장면인데 당시에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고 심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빨리 심의를 해서 우리가 6월 11일 날 출범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해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또 출향민들이 한 1000여 명 모여서 국회 앞에서 국회 정문 앞에서 본관 앞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법을 통과하고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출범을 잘했지만은 이걸 통해서 얻은 교훈은 법 통과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까도 우리 김일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국회의 법안 소위 또 본회의, 행안위 본회의 또 법사위 또 전체 본회의까지 다 통과하는 그런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 법 이렇게 내용 보시면요, 거기에 오타자가 몇 개 있어요. 우리 특별법 내에 그만큼 급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고쳐나가겠지만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그 하나의 겹치던 힘이 결국 그 짧은 기간 내에 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우리는 성공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출범을 가지면서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특별자치도의 경과복을 한 그런 순간인데요. 제 공직생활 30년을 제가 이제 보냈는데 가장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고향, 제가 태어났던 고향, 그리고 또 몸담고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강원도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경과복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여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장이나 우리 김상현 과장 또 우리 다른 직원들도 와 있는데 다들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서 공직자로서는 되게 보람있게 생각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23개 조문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84개 조문이 됐는데 물론 이제 조문을 보면은 제주도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 제주도법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서 그 엑기스들을 많이 사실 따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문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여기다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법 내용의 그 핵심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4대 규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그런 쪽에 이제 일부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기반 조성 관련한 그런 내용도 일부 있다면, 여러 가지 분야 아까 김일수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법 개정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규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림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농업규제 이 네 가지 규제가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옥죄이고 또 강원도의 그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 요소로 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법 내용을 좀 담아서 중앙본처의 권한을 지자체장, 우리 도지사가 행사하고 또 특례도 인정받고 강원도가 그렇게 이번에 법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산림규제, 뭐 앞으로 우리 강원도 보면은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전체 면적의 82%가 산이고 그 중에 보전산지라고 해서 한 88%, 한 90% 가까이가 이렇게 어떤 행위가 제약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지관리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은 이 보전산지 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제약이 돼 있어요. 다 열거가 돼 있고 그 열거된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이나 뭐 이렇게 일시 산지 이렇게
전용이 이렇게 허가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법 개정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적어도 산림특구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산림이용 진흥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 지구를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 내에서는 적어도 기존에 우리가 각종 그 산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저촉받던 그런 규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된 그러한 법 개정을 요번에 해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그 산림특구를 지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산림 규제가 완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전산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를 변경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받아왔고 또 아까 그 산지관리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 이용지구 내에서는 도지사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또 그 기존에 이제 했던 산지 전용이나 일시사용 허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같은 데서 산악관광을 하겠다 하면 과거에는 뭐 전망대도 놓기가 쉽지 않았고 뭐 휴게소나 또 산악관광열차 궤도 설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좀 서둘러 달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산지 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 권한도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하던 권한 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면적과 산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다 범위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적어도 요번에는 이제 도지사가 그 산림청장이 하던 권한을 다 받아와서 산지 전용이나 일시사용허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규제. 환경규제 하면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40년 전부터 이걸 해보려고 했던 건데, 최근 8년간은 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 절차를 넘어가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 협의 권한을 기존에는 장관이 갖고 있던 걸,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거를 일정 부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가령 우리 군수님이 시장 군수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하는 그 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협의 권한을 옛날에는 환경부 장관이 했던데 이제는 누가 한다? 우리 도지사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 또 일반 민간 투자가 될 사업가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이 아니라. 근데 이제 다만 그 앞단에 있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전략환경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환경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좀 아직은 제약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도 그런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좀 받아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또 자연경관 영향 협의 이런 것들도 다 권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이런 절차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군사규제, 요거는 이제 주로 접경지역에서 많이 적용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군사시설, 군사기지가 통폐합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정보를 잘 안 줘요. 근데 요번에 법을 개정을 해서 적어도 도지사가 국방부 장관한테 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법 개정을 했고요. 군사보호 구역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군사기지가 있고 군사시설이 있을 때 그 반경으로 해서 뭐 이렇게 군사보호구역이 정해지잖아요. 통제보호구역, 뭐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군부대장한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게끔 지금 법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경지역 축산물 급식 수익의 요건은 과거에도 다른 법이 있었는데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규제. 이 농업규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 절대농지라고 과거에 얘기했죠. 그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이게 36%가 전체 농지의 36%가 농업진흥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1억 3천만 평의 이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그 중에 요번에 도지사가 좀 임무를 풀 수 있는 게 9% 정도에 해당하는 1200만 평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농촌 활력 촉진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군이나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가 더 편해졌고 농지 전용 허가 권한도 기존에 이것도 보면은 농림부 장관이 하는 면적이 있고 또 도지사가 하고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면적 그 규모가 다 다르는데 적어도 요번에 우리가 받아온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30만 평방미터까지는 도지사가 했던 건데 10만 평방미터를 더 확보를 해서 40만 평방미터 내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농림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평수로 따지면 기존에 한 9만 평까지는 도지사가 하던 거를 한 12만 평까지는 도지사가 임의로 이 농지 전용을 해서 다른 그 어떤 개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 부분인데 이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토부 장관에 의해서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국가단지로 해서 강원도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도지사가 또 국가산단을 지정하도록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라 그래서 지금 대전에 대덕특구 단지 같은 게 있는데 강원도는 그 기존에 이런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요건을 좀 완화해갖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이 됐고요. 네, 자유무역지역 이거는 동해에 해당하는 건데 자유무역 지정하기 위한 요건도 이렇게 각각 법에 돼 있는데 요번에 이제 요건을 완화를 해서 동해양이 좀 더 손쉽게 자유무역 지역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동해양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재정준칙인데 앞으로 이제 뭐 인구도 많이 지금 줄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재정이 많이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짜 알뜰하게 재정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담았고요.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강원도가 이런 권한을 갖고 가면은 다 난개발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너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 보전과 개발을 아주 조화롭게 해야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주시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진짜 이거는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영월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영월 삼척 고속도로 지금 메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부터 또 의장님 또 많은 우리 분들이 이 지역 분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꼭 통과가 되었고 영월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개통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인데 저거 뭐 시간 조금 초과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짜 특별한 자치도가 되냐 안 되냐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도민들,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군수님 이 특별자치도를 잘 활용해서 군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또 발표를 해주실 걸로 기대되는데 우리 함께해서 위대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타 시도의 모범도 되고 우리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는데 모두 합심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이타 강사님, 행정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서 영월 군수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최명수입니다. 비는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오실 분 다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뭐 다 와 계시고, 또 우리 주요 단체장님들 또 다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들어야 할 우리 공무원들도 함께 해주고 그래서 정말 비 오는 날 이렇게 우리 영월 국민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앉아서 우리 영월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드문 일입니다, 사실. 근데 왜 그래 됐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김명선 부의사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영월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가능한 미래 영월의 100년. 이 100년이라는 의미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100년을 얘기하는가? 이왕이면 좀 크게 나와야죠.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도시. 그럼 한 100년 정도의 텀은 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년을 잡았는데 왜 100년을 잡았나 얘기는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군정 비전은 이렇고 영월군 특례는 이렇고 강원특별법과 발전 방향은 이렇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이 내용의 순서입니다. 군정 비전, 규제 현황. 군정 비전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강원 남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게 바로 영월이다.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은 강원 남부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만들자.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감 느끼는 그런 고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영월은 강원 남부의 생활, 산업, 물류, 관광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삶이 즐거운 생활 문화 도시, 또 청년이 넘치는 청년 문화 도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한 역사 문화 도시,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정부가 인정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24개 시군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곳, 그게 우리 영월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5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 그걸 고도화시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영월의 가치도 높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월을 찾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이제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계가 길, 동강, 서강이 모여서 남한강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강, 정말 사람들이 쉬고 싶은 그런 산, 그런 걸 연결하고 그런 걸 활용해서 수도권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야외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국민 만족의 행복도시를 만들어 간다. 그게 바로 우리 영월군의 비전입니다. 이 규제 현황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84%의 산림입니다. 8.5%의 농경지, 2.8%의 하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규제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공장 설립 제한점,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보존, 준보존 산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걸로 규제로 덮여져 있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와 관련돼서 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법에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빨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김영선 부의장이 쭉 설명을 해주셨고, 뭐 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이해가 다 되셨나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아, 저렇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십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특별자치도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주의하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인접한 지역에 충청북도 제천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월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이사를 가는 곳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원주, 그 다음에 춘천이에요. 제천이에요. 원주, 제천으로 사람이 다 빠져나간다. 그럼 우리는 누가 옵니까 지금? 정선 사람, 태백 사람. 이건 인구 통계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옵니다. 그리고 그 인구는 얼마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수도권에서 경기도, 서울, 그런 사람들이 영월로 다시 와줘서 우리가 그나마도 인구 감소의 완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원주하고 제천하고 붙어서 왜 사람들이 다 원주, 제천으로 빠져나가겠어요?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공간. 농공단지 하나 만들 때도 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농공단지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가까이 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천을 한번 나가보세요. 제천 산 안 깎아도 전부가 평지야. 야트막한 언덕백이 도자로 쓱쓱 밀면 뭐 10만 평, 20만 평 그냥 나와요.
근데 우리 영월에 그런 땅이 있으니까 산가에 되는데 산도 함부로 못 가. 평균 경사도 25도 이상은 안 돼. 또 모든 산이 수계를 띄고 있어서 보존해야 된다. 보존산지로 거기다 지정이 돼 있어요. 84%의 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공장터도 하나 못 만들어내는 영월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 비슷하죠. 춘천, 원주, 강릉처럼 큰 도시도 있지만 많은 도시들이 우리랑 비슷한 산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제대로 좀 이렇게 개발할 때 개발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해다오 해서 요구하는 게 특별자치도. 그러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우리한테 다 주어질까요? 우리 영월군에 다 주어집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허가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강원도 차원에서 잘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도만의 전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중앙부처에 업무 협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도에 들려서 도하고 협의하고 도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갑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오 저렇게 좀 해주시오. 도가 또 나서줍니다. 함께. 근데 도지사한테 고난이 왔어요. 물론 팔이 안으로 붙기 때문에 도가 해주겠죠. 해주는데 다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지자체가 없어요. 다 그냥 공무원. 제주도 뭐 제주사나 서귀포사나 다 도지사 같은 소속. 그런데 우리 영월은 강원도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이 비슷한 지역끼리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이해시키고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강원도청에 우리 영월 출신들 많이 보내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준 분들이 오늘 여기 와 계신 우리 김명선 행정부사님, 또 우리 박용식 국장님 여기 오실 텐데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또 우리 김상명 자치법령과장님,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줘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 이제 우리 영월군도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그 특별자치도 잘 됐다고 특별자치국장이 3급으로 승진했죠. 2급으로 승진하고, 여기 오셨네.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저 자치법령과장이 어제 했습니다, 어제. 과장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요번에 일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이분들 도움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돼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쭉 좀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개정이 어떤 게 뭐 되고, 아까 조금 전에 부의사님이 다 설명한 거예요. 이런 게 바뀌어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업을 잘 추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뭐 또 이런 걸 만들어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늦어요. 특별자치도가 되거나 되기 이전이나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정해져 있는 그 목표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 7기 4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엮어가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해산 명소와서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야외정원을 만드는 동서강정원,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탄소중립 융복합 지원단지 조성, 강원 특화형 스마트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농촌 유학,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거예요. 2034년이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2034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제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면 뚫릴 것 같아요. 일단 제천 영월이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지금 타 노선도 확정됐고 이제 설계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착공만 남았습니다. 그 영월 삼척은 어떻게 되느냐? 영월 삼척은 지금 예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며칠 전에 삼척시청에서 예타를 위한 사전 간담회가 있었어요. 지사님 모시고 태백시장, 저 정동군수, 삼척시장 이렇게 5명이 예타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왜 이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이런. 근데 저한테 기회가 와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놔달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다. 우리만 특별히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왜? 1995년도에 폐특법이 만들어지면서 사국에 강원랜드라는 아주 독점적 기업을 만들어주고 카지노를 허가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있었냐? 그런 게 허가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투자도 활발해져서 이 동네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25년 전에. 그때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저 도청에 근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 그것만 해도 되겠어요? 그 교통 여건이 그래 나쁜데 누가 거기까지, 물론 노름하는 사람들은 오겠죠. 근데 누가 가겠어요? 그때마다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38번 국도가 4차선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막 제천서 영월까지 4차선 도로를 닦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30년이 다 되어오는 시점에 됐습니까? 그렇게? 이미 지금은 우리가 4차선 국도 가지고 얘기할 때 경부축, 호남축 이런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4차선 도로 옆에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뚫리고 그 옆에 KTX가 놓여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경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KBS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패널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아, 제천 영월 고속도로도 이제 설계 중인데 영월 삼척 고속도로 그 돈도 사업비 5조 이상은 들어가는 사업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4차선 도로가 잘 돼 있지 않느냐고 하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잠시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잘 조절했는데 좀 목소리를 높였더니 그 패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군수님 화 많이 하셨다고. 우리가 화내야 됩니다.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이 고속도로가 갖춰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도로도 하나 없이 민간 투자를 기대고 첩첩산 중에 누가 그랬어요? 그나마도 우리 영월은 나은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태백 같은데 더 힘들어요. 같이 효과를 보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천 영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천 삼척이 같은 시기에 준공돼요. 저는 그 같은 시기에 준공을 203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서 잡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2034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월의 근대화, 영월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1935년입니다. 1935년 영월군 북면 마차기에
영월광업소가 들어서면서 그 석탄으로 영월읍에 1941년도에 영월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요. 영월 화력발전소가 6.25 전쟁 직후에 남한의 전력 53%를 생산했어요. 그때 영월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강원 남부권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영월에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이런 겁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지리적인 위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앞으로 100년 2034년 고속도로가 놓이고 고속열차가 들어오고 이런 시기를 새로운 100년에 영월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100년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미래산업 특례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드론 사업들 그런 걸 활용한 기회발전 특구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산림규제 완화 인허가 특례를 활용한 우리가 관광산 산지 이용 지능지구 지정하는 것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주는 사업들 맞춤형 교육 특례발 이런 거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영월을 실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똑같은 게 됩니다. 강원남부 거점 도시 살기조 미래영월의 100년을 준비하는데 새로운 신산업 드론 산업을 보도하는 문제 폐광 지역의 광물 자원들 또 폐광산으로 버려진 땅들을 우리가 특화시켜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영월형 R&D 클러스터 구축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인프라, 고속도로, 철도, 영월의료원의 확장 신축을 위한 의료거점 도시. 영월의료원이 영월 군민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강원도가 운영하는 영월 평창 정선 군민들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장하고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동래산 명소와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늘 찾을 수 있는 야외 정원을 조성하는 것.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덕포의 청년 혁신타운. 지금 청년주택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에 관련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산업을 육성해 가야 되는데 지금 드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드론 테마파크, 드론 공역 지정, 드론 비행 시험장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다목적 유무인 드론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련 덕포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을 우리 영월과 연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경대학이 있습니다. 영월이 강원 남부권에서 중심 도시로서 꼭 필요한 학교가 있습니다. 세경대와 협업해서 다양한 R&D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원 남부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비상해야 합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형. 제가 지난번 주에 서울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청년 정책. 넥스트로컬 사업을 2019년부터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젊은 청년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돈을 줍니다. 100만 원씩 줘서 지역 가서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와라. 저 채택이 되면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줍니다. 시제품도 만들고 뭐 이러는 걸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을 줍니다. 창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창업을 하든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에 창업을 하든 그걸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영월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청년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문화도시가 선정된 데는 새로운 청년들의 유입이 엄청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업을 했습니다. 넥스트로컬과 관련된 지역연계 청년형 사업으로 영월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26개의 청년 메이커스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이런저런 목적으로 사업장을 벌인 게 77개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가 제휴한 곳이 3군데가 내려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쌀농들이 마시죠. 경양식집 한번가면 넥스트로컬 1호입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화실, 위로약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서 온 그런 청년들의 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정책 통해서 제가 2018년 군수 취임할 때 청년 취업률이 28%, 지금 작년 말 42%가 됩니다. 전체 취업률도 66.1%에서, 이거 통계청 수치입니다. 69.1%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잘 봐주세요. 요겁니다. 요게 전부다. 서울시 교육과 강원도 교육과 엊그제 만났어요. 이 학기에 영월의 서울 학생들이 20명 유하고 옥동초등학교, 녹전초등학교 10명씩 가족 체류형으로 부모가 데리고 그 돈을 누가 주느냐? 서울시 교육청하고 강원도 교육청이 공동 투자해요. 우리 영어를 뭘 하냐? 아이들이 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합니다. 그건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니에요. 2016년 제가 강원도 의원으로 있을 때 민정희 교육감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강원도 농촌이 전부 다 학교들이 문 닫고 있는데 이걸 문 닫지 않고 활성화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찾는 곳이 되게 하려면 어때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유학을 시켜서 그들에게 우리가 제2의 모양을 만들어주자. 제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답이 없었어요. 내가 군수가 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초등학교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했어요. 3년째인데 24명의 학생들이 57명이가 됐어요. 그런 선례를 보고 김삿갓면 주민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산돌면 주민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농촌 학교가 유학학교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게 여기에 유학 온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학 온 아이들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자랐기 때문에 고향을 몰라. 영어는 제2의 고향으로 그들에게 남는 겁니다. 이 인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차 개정, 강원특별자법에 이제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함께 넣어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근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시간을 제가 시간 많이 썼죠.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더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마치고요.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돈은 돈 나름대로 기준과 룰을 가지고 할 거예요. 다 막 지금 농업진흥지역 폐지해달라는데 나가 만나는 사람한테 농업진흥지역 폐지해달라는데 내가 해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다 정해진 규칙과 룰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먼저 가게 됩니다. 전 우리 영어를 그렇게 해서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명성 부사님하고 우리 저 특별자치구 국장님들하고 도에서 오신 관계자분들께 큰 박수 쳐주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미래 영월의 미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원특별자치도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과 영월군 전대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께서 올라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국장입니다. 아까 군수님 하셨지만 전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또 잘했다고 또 승리까지 시켜줬습니다. 우리 김기태 도지사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좀 이따 생각나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까 차담을 좀 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PT에서 우리 최명서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복례산 병사 얘기 아까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림이용지구입니다. 군수님께서 신청하시면 우리 도지사께서 복례산 일대 10,000평 이상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규제가 완화되면서 웬만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산에는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케이블카 정상에 어떤 전망대도 만들고 거기서 커피도 먹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3차 개정을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차 개정의 핵심은 4대 규제입니다. 산림, 환경, 농림, 군사.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에 33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합니다. 강원도에서. 먼저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뭘 했거냐면 그럼 우리 저희가 이제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인데 이런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례를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이쪽 우리 영월에서 폐광지역, 강원